안녕하십니까, 3분 리뷰입니다. 오늘은 처음 백패킹 시작할 때 매트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보분들이 처음에 매트를 보게 되면 가격도 막 10만원, 20만원씩 나가는 물건도 있고 이걸 굳이 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단단해서 조금 편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사는 이유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와 습기를 막기 위함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런 발포 매트나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자축 매트의 경우에도 바람을 넣거나 아니면 이 발포 매트 사이에 있는 공기층을 통해서 열이 바닥에서 몸까지 가장 천천히 이동하거나 아니면 그 이동하는 양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밖에서 자보기 전에는 뭐 담요나 은박도짜리 정도 깔고 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들도 하시지만 한여름에도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렴하더라도 이런 발포 매트 정도는 꼭 하나쯤은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왜 이렇게 비싼지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죠. 여러분의 현명한 구매를 위해서 지금부터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단열 성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트의 종류에 대해서는 발포 매트, 자축 매트, 에어 매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스타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발포 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폼 매트고요. 자축 매트는 스스로 공기가 어느 정도 차오르는 기능을 가진 매트이며 에어 매트는 공기를 직접 불어넣는 튜브 같은 매트입니다. 물론 자축 매트도 바람을 직접 넣어야 하지만 약간 특징이 다릅니다. 일단 폼 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바람을 넣고 뺄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부피가 크기 때문에 수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냐, 보통 가방 외부에 고정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외부에 주렁주렁 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축 매트입니다. 이 녀석의 가장 큰 장점은 누웠을 때 꿀렁임이 없이 편안합니다. 다만 바람을 빼기 어렵고 수납하기 위해서 돌돌 마는데 힘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안쪽에 스스로 팽창하도록 뼈대를 넣으며 생기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동 펌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200~300g 나가는 무게지만 공기를 넣고 빼는 것을 도와줘서 특히 공기를 빼면서 접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축 매트가 생각보다 바람이 잘 안 빠져서 잘 접히지가 않습니다. 가방에 넣을 때는 분명히 사이즈가 작았는데 철수할 때는 이 사이즈보다 1.5배는 커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 매트입니다. 에어 매트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에어 매트의 특징은 모델에 따라서 꿀렁임이 좀 있고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꿀렁임이라고 하는 건 자려고 누웠을 때 몸을 뒤척이면 이 튜브 특성상 움푹 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꿀렁거리는 느낌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는요, 저희가 이제 물에서 튜브에서 놀다 보면 피부가 튜브에 닿으면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데 이게 에어매트에서도 동일하게 납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것 같습니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척일 때 소리가 나고 꿀렁거려서 조금 거슬립니다. 다만 바람 빼기가 쉽고 수납했을 때 작고 가벼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어매트 안에는 별다른 구조가 없이 납작하게 압축이 되기 때문에 돌돌돌 말면은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가장 작게 패킹이 됩니다. 바람을 많이 넣어야 하는 에어매트 특성상 푸펌프와 같이 공기 주입을 도와주는 장치가 내장된 모델도 있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면 숨은 안 차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텐트 안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텐트 안에서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추운 겨울에 텐트 안에서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면 결국 입으로 불어넣거나 아니면 손을 이용해서 펌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번거롭고 귀찮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펌프색을 함께 주는 모델도 있습니다. 이제는 바람 넣기가 자축 매트보다는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자축 매트도 바람 넣는 게 쉬운 편은 아니지만 펌프색을 사용한다면 바람 넣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많이 줄어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다운 매트라고 해서 우모를 넣어서 단열 성능을 향상시킨 에어 매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매트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매트가 가진 성능은 어떨까요? 매트의 성능을 객관적인 지표로 표시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바로 R밸류입니다. R밸류란 통제된 환경에서 매트가 얼만큼 단열 성능을 지녔는지 실험하고 숫자로 나타낸 단위입니다. 통상 4.5에서 5가 넘으면 겨울철 단독 사용에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추위에 대한 건 언제나 주관적이고 개개인의 느끼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5 이상의 매트를 구매하시면 일반적인 성향이 유지라면 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알 수 있는 게 영하권의 온도에서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 굉장히 추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매트가 좋으면 놀랍게도 바닥에서 냉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10만원, 20만원씩 내고 신뢰도 있는 브랜드의 R밸류가 높은 매트를 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결론이 나왔는데요. 내게 맞는 매트를 선택하기 위해서 나의 스타일과 사용 계절을 정하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민감하고 겨울까지 사용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R밸류가 4.5 이상인 자축 매트로 고르면 좋겠죠. 반대로 난 어떻게 자도 상관없고 가벼운 게 최고다. 그렇다면 에어매트에서 고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벼운 게 최고라면 조금 작은 사이즈를 사도 좋겠죠. 물론 사이즈가 작아지면 잠잘 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레귤러 사이즈의 머미형 매트의 경우 팔꿈치가 바닥에 닿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럼 여름엔 어떨까요? 무작정 나의 매트가 R밸류가 높으니 여름에도 사용하면 적합할까요? 물론 여름에 써도 좋지만 막상 한여름에 써보면 날이 엄청 덥습니다. 그럴 땐 접고 펴기 쉬운 발포 매트가 최고입니다. 찜통 텐트 안에서 자축 매트에 바람을 빼다 보면 정말 힘들고 땀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발포 매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통상 발포 매트의 R밸류는 1에서 2로 굉장히 낮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받곤 합니다. 찢어질 염려도 없고요. 방석으로 깔고 앉아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스페어로 챙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매트 3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았는데요. 오토캠핑과 다르게 백패킹은 소위 바닥공사라고 하는 걸 간소하게 합니다. 그냥 매트 하나만 깔고 자는 거죠. 오토캠핑에선 거의 건축물 수준으로 방수포, 은박 매트, 이너 매트, 자축 매트, 전기장판, 담요 이런 식으로 깔기도 하지만 백패킹에선 잠자리에 예민한 저조차도 발포 매트 하나만 깔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사용 계절과 사용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매트는 필수입니다. 비싼 제품이라고 모두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취침에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계절이 한겨울이라면 반드시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의 R밸류 표기를 확인하시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